자, 오늘 한발 주제는 물가 통제의 역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슈링크는 미용 성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줄이다, 뭐 땡기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식품 쪽으로 가면은 정부가 이제 물가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자극받으면은 금리가 자극을 받고 결국에는 제일 취약점인 부동산과 가계부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그걸 너무 강제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장 기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된다고 일시적으로야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고 결국엔 그게 소비자 피해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일반 그 학부형들 분들 애들 간식용으로 이제 뭐 핫도그 들어있는 거를 샀는데 5개에서 4개로 확 줄어가지고 불량품인 줄 알았다 봤더니 1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슈링크플레이션의 정의는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좀 낮춰서 간접적으로는 가격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다라고 이게 뭐 용어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7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이 관할 TF 구성을 했죠. 과자, 라면, 설탕, 아이스크림, 뭐 우유, 커피, 빵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빵 용어도 이제 등장했는데 빵 사무관, 과자 주무관, 뭐 설탕 국장, 라면 과장, 네, 뭐 젖소화제 이제 배추도사, 무도사까지 등장하겠는데 이거 뭐 어쩌고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 담당자를 정해갖고 가격을 계속 관찰하고 기업이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를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원료 가격은 계속 지금 불안하고 환율도 이렇게 하루에 널뛰기로 10원씩 하면은 수입 가격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은근중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추는 과자 봉지에 들어가는 뭐 질소가스 충전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운사이징 패키지 뭐 이렇게 용어도 쓰는데 자, 하여튼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였고 유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국제 원자재 시장은 아직까지도 불안 요소들이 많아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떻게 될지 헤즈볼라가 뭐 전면전에 들어오면 유가가 다시 또 자극받을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속적인 하락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설탕 가격은 계속 고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국제 원당 가격이 ICE 선물거래소에서 2024년도 3월물이 28센트, 파운드당 28센트를 넘어가면서 매번 나왔던 그 12년 내의 최고치 이게 또 경신이 됐죠. 오늘은 조금 유가 떨어지면서 27센트 중반 정도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또 설탕은 계속 자극을 받고 있다. 뭐 근데 설탕 관련주 그러면은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거기에 뭐 이제 대체 감미료 업체 뭐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CJ 제일제당하고 삼양사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너무 무거워요. 다른 요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대한제당이라는 거를 궁여지책으로 제가 이제 이 기업하고 제가 무슨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종목 선택의 폭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좁아지는 거죠. 확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제 했던 기업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늘 뭐 설탕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만 네. 포인트는 그거예요. 너무 강제하려고 하지 마자. 시장은 시장 기능대로 조금 이렇게 정화되게끔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다. 공매도를 마찬가지로 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목소리는 제 목소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르는 건 좋은데 확 올랐다가 원위치 됐다가 또 확 올랐다가 환율도 큰일 났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채권에서 한번 그렇게 되더니 네. 환시도 저렇게 되고 결국엔 주식시장도 이렇게 돼버리더라. 네. 자, 하여튼 저 매번 아침마다 볼멘 소리 좀 자꾸 해드려서 그러는데 공감은 좀 하시는 부분이 일단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자, 두 분의 또 얘기 곁들여 볼까요? 예, 분명히 이제 시장은 좀 우리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시장주의가 분명히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물가가 사실 미국도 좀 둔화되는 추세고 한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막 오르죠. 4%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시차를 두고 물가가 이제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더 이제 뭐 좀 걱정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물가를 이제 통제하기 위한 이제 각종 이제 수단들을 좀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과거 정부의 이제 부동산 규제 때 사례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걸 뭘 잡으려고 하면 항상 시장은 그에 이제 좀 반하는 이제 또 그 규제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 논리에 맡겨놓는 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경우들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좀 보고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공매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슈는 이게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네. 주가도 막 하루에 이게 코스닥 7% 올랐다가 어제는 또 장중에 거의 4% 거의 한 40포인트가 그냥 막 사이드카가 두 번 이틀. 그러니까요. 급락을 해버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루에 이렇게 막 변동하지 않을 텐데 환율 자체는 막 25원씩 막 폭락했다가 막 또 어제 반등했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외환시장 보니까 참가자들이 무슨 말레이 링깃도 아니고 베트남 동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그러니까요. 된다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다만 이것도 저는 이제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네. 어쨌든 시장은 분명히 또 자정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이제 극심화됐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제가 아까 뭐 그 의미심장한 주식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거 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미국 재무부에서 또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네네네. 우리나라를 환율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한다. 드디어 이제 제외가 좀 됐거든요. 스위스랑 우리나라가 이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네, 워낙 강세 요인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좀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좀 강하게 좀 떨어지면 외국인들의 이제 또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물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얘기 오늘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제 뭔가를 좀 타이트하게 이제 좀 조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운사이징 패키지 요거하고도 또 연결되는 이제 용어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슈링크플레이션 얘기 딱 듣자마자 그냥 슈링크 만드는 클래시스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논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땡겨버리면 네. 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생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이런 피부 미용이나 또 명품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또 줄어들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현 세태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한재단과 좀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을 슈링크 만드는 클래시스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이영우 매니저는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저는 뭐 창의성 없이 그냥 음식료 업종에서 했는데, 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저번에 한번 이제 그 국제 재단 가격 급등한다 그래가지고 제한재단을 봤어요. 네. 근데 주가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겁죠 여기도 뭐. 예, 옛날 같았으면 이런 뉴스 나오면 이게 팍팍 움직일 텐데 지금 이제 최근에 빈대에 밀렸어요. 근데 이게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가격 인상이 곧 매출의 증가인데 이게 이제 그 공식대로라면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야 되는데 환율 때문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좀 부진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원래 이제 국제 그 가격, 예,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에 이제 같이 반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적에 그렇게 크게 지금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좀 부진한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이제 좀 볼만한 종목 하나 롯데칠성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 예, 롯데칠성 그러니까 주류라는 예. 게 이제 뭐 오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주류 가격 주류세를 조금 뭐 낮춘데? 그거는 네. 그럴 수 세금을 있죠. 깎아주는 거니까 네. 또 그거는 나쁘지 그게 이제 않아요. 또 혼합 증류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네. 끓여서 내는 주류, 그러니까 뭐 소주하고 네. 위스키 네네. 여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재료 가격에 가장 이제 압박이 심한 회사죠. 이 회사가 맥주, 소주도 있지만 뭐 밀키스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칠성이 지금 실적이 괜찮고 지금 주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이 회사가 이제 그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지금 커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원재료 지금 음식료 업종들이 이제 원재료 부담을 느끼는데 이런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다른 업종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음식료 업종과 좀 다르게 좀 네.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그러니까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국내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서 그런지 해외 쪽에서 이제 잘하는 기업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칠성도 이런 부분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9월달에 하이트 진로가 이제 소주하고 맥주 가격을 출시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부분도 이제 롯데칠성에 있어서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잘난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좀 주가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롯데칠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플레이션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는 뭐 조차하고 후면에 이제 배경 강제하려는 것을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시장 기능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주제로 했고 사실 원당 설탕을 또 보는 이유는 원당 주산지가 지금 현재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남부에 또 폭우 내렸죠. 상파울로 브라질 수도지만 그 남부 쪽에 폭우. 그 이상 기후라는 거는 올해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네.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더 모르겠고 겨울이 오늘 입동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요상한 기후는 식량과는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은 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한제당을 이제 했고 두 분은 이제 확장해서 롯데칠성 붙여주셨고 클래시스 네. 창의적이었어요. 슈링크 네. 네, 슈링크플레이션을 했더니 네. 클래시스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두 분의 한 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 한 발 가기 전에 그다음에 리뷰 또 가봐야죠. 네. 어제는 뭐 시장이 좀 어려웠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 전기차 종목들은 이틀 전에 이제 급등한 걸 좀 되돌리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오히려 어제 신고가를 뚫어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HBM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우스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 위치는 조금 낮았습니다만 낙폭 가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도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사실상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정 장비 쪽 특히 HBM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뚫고 깎는 공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정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세정 장비 중에서는 가장 좀 HBM 향 매출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어서 제우스를 이제 소개해드렸고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이런 이제 협동 로봇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좀 탄력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우스는 소부장 관련된 이슈와 로봇 관련된 이슈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10월 20일 날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조금 눌러주는 이제 흐름을 딱 딛고 올라서니까 그냥 바닥에서 순식간에 그냥 V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31%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가격 짚어드렸던 것처럼 1차는 뭐 4만 원 정도를 일단 뭐 수익 실현 타이밍으로 좀 보시고 더 끌고 가실 분들은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를 9월달 이제 8월 말 9월달에 이제 고점이 딱 43,000원, 45,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2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뭐 단연 소부장 종목들 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어요. 네. 한미 반도체가 근래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옆으로 이제 한 6만 원대 횡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소 좀 지루한 흐름이었어요. 한미 반도체가 지루하니까 HBM 관련된 종목들도 고점을 이제 뚫는 종목이 좀 나오질 못했었는데 어저께는 한미 반도체가 막 뚫고 올라가면서 TFE라든지 ST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다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어요. 물론 어제 이제 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저께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팔고 한미 반도체를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포착이 좀 됐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한미 반도체가 충분히 좀 해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HBM 관련된 종목들 한미 반도체가 이제 박스 상단을 좀 뚫고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대장주를 좀 쫓아갈 거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가장 좀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서 역시 한미반도체도 뭐 지금 팔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당장 어제 그저께 사신 분들이야 하루 만에 뭐 좀 수익이 좀 나셨겠지만 네. 9월달, 10월달에 사신 분들은 한두 달 기다려가지고 뭐 5%, 10% 수익 내려고 매수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는 지금 뭐 증권사에서 시가총액 구조 목표가는 한 9만 원 아니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TC본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한미반도체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종목으로 가장 좀 적합한 소부장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몇 개 받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한 발은 신규로 네. 오늘은 또 제약주를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라는 오.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오히려 어제 주가는 조금 눌렀어요. 그래서 왜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이는지 제가 조금 분석 좀 해드리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이 이제 가결이 좀 됐죠. 그랬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이 11월 13일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합병이 이제 좀 순조롭게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실적 리뷰를 좀 해보면 매출액이 6,7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무려 2,676억 원이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5%나 이제 급증을 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OPM이라고 하잖아요.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무려 40%예요. 100만 원씩 팔면은 40만 원을 남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엄청 많이 남기는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만큼 셀트리온의 어떤 주력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역시나 실적을 견인한 건 램시마였어요. 램시마가 원래는 이제 정맥 주사로 이제 좀 그 투약을 하는 거였는데 이 정맥 주사 램시마와 또 램시마 SC 이제 피하 지방 주사 제형으로 바꾼 요 두 가지가 유럽 시장 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을 무려 70%를 달성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의사들이 처방하면 10건 중에 7건을 셀트리온의 램시마로 처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의 매출 비중도 18.8%까지 이제 급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짐펜트라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램시마 SC를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하려고 하니까 미국 FDA에서 야 너네들 이거 신약으로 이제 취급해가지고 삼상 다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봐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이제 판매되는 이름이고 짐펜트라는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이름 똑같은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매출이 셀트리온의 실적을 계속해서 좀 견인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휴미라라든지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들 열심히 좀 만들고 있고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많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이 거의 대부분 매출 호조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였다라는 거. 이건 뭐 지배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합병과 관련된 저는 불확실성도 상당히 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병에 이제 반대하는 주주들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기간이 1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제 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주가예요, 주가. 사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주가는 매수 청구권 가격이 15만 8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가가 15만 5,600원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화면 나오네요. 매수 청구권 가격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나는 합병에 반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근데 행사하는 가격이 15만 800원이에요. 15만 800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셀트리온에서 주당 15만 800원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지금 시장가가 15만 5천 원인데 그냥 시장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최근에 줄기차게 셀트리온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권 이제 행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런 이제 개인들이 합병에 반대하는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라든지 청구권 행사 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발목을 잡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좀 탄력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당장 다음 주로 지금 도래를 한 상황이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훼손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제 15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어제 종가 근처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거 뭐 당장 뭐 20만 원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이제 좀 타겟으로 보시면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실적 잘 나오고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확실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김은미 매니저는 한 발로. 셀트리온은 어떻게? 네. 그 셀트리온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눌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움직일 때는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합병 시점을 그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시점에 좀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실적도 잘 나왔고 셀트리온이 그다음에 가장 이제 공매도 타겟 중에 하나가 또 셀트리온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지금 이제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공매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일단 이제 합병할 때까지는 아마 이제 지금 이러한 이슈를 계속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셀트리온.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호구 매니저 한 발 가기 전에 또 네. 리뷰. 네. 먼저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두산 테스나가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OSAT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쪽 업체들이 대부분 좀 부진해요. 네페스라든가 네페스아크. 그런데 유일하게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테스나거든요. 두산 테스나가 이제 잘 나가는 거는 이제 CIS 이미지 센서 쪽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운영 체계 AP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나름 선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요 부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자동차용 칩 이쪽도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앞으로 미래 이제 성장성까지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네페스나 이런 종목들이 부진한 반면에 두산 테스나는 좀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실적이 되니까 이제 주가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동안 이 대략 한 5만 5천 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갇혔었는데, 어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숨고르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두산 테스나 6만 원 언저리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업이죠? LS 전선 아시아. LS 전선 아시아 많이 언급했던 네. 기업인데 좀 안 좋게. 이 종목이 주가 흐름이 좀 그 회사가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은 있었고 실적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좀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게 이제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할 때 좀 했었는데, 이제 그때 장이 안 좋을 때 흐름이 좀 괜찮길래 어느 정도 극복해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요 자리가 이탈이 됐어요. 네. 그 20일 이동 평균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은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발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유진테크. 유진테크 장비. 네, 어제 지금 시장 흐름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도주는 중에 또 네. 자기 갈 길 가는 기업들 있죠. 네, 그러면 주도주는 반도체다. 그래서 오늘 유진테크를 준비해봤고요. 유진테크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 종목이랑 이제 비견되는 회사가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종목의 이 회사의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다운 사이클, 반도체가 이제 하락 사이클에서 이 회사가 적자 없이 잘 무난하게 넘겼다. 이제는 이제 업 사이클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따른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증착 장비 공정 쪽이 이 선단 공정, 미세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장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 전환의 또 수혜주로서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반도체 장비주와는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증착 장비에서 이제 CVD가 있고 그다음에 ALD 타입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국내 반도체라던가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배치 타입과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국산화. 그 전에 이제 일본 장비 회사에서 이제 국산화 쪽으로 이제 계속 전환을 하다 보니까 유진테크가 여기서 좀 수혜를 받는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배치 타입의 그 증착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일본의 TEL,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진테크, 주성엔진 요 3개 정도인데 이 회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감산에도 이제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방어가 됐다는 얘기는 이 선단 공정이에요.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이 미세화 쪽, 그러니까 초격차 이거 벌리기 위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이 회사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그동안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컸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본격적인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익의 탄력도가 가장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기업이어서 반도체 지금 사이클 바닥 얘기에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 이 종목을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주가는 상당히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적까지 겸비한다면 주가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겠죠. 매수가는 45,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은 유진테크인데 네. 김현 매니저 혹시 네. 전망하실게. 내년에 어쨌든 뭐 전체적인 캐펙스가 좀 뭐 준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막 시티그룹에서 그런 리포트 내가지고 갑자기 막 유진 그 테크 주가가 막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단 공정 관련된 투자는 뭐 오히려 좀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 그렇게 쏙 좋지는 않습니다만 전공정 이제 증착 장비 기업들 중에서 유진테크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어저께 나란히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 유진테크도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실적 전환 또 내년도에 이제 또 투자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실적이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신고가를 좀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주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주들, 뭐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반도체의 흐름을 이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한 장시간 또 대화를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도록 네. 할게요. 김현 매니저와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